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와 호남대학교 윤영 교수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이제 수행평가로서의 말하기 평가와 쓰기 평가의 채점자 양성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먼저 윤영 교수님께서 말하기 평가 채점자 양성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호남대학교 한국어학과 윤영입니다. 그럼 제가 먼저 말하기 숙달도 평가 채점자를 양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네, 이제 제가 제안하는 말하기 채점자 양성 방안은 숙달도 평가의 경우 채점자 훈련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훈련 방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채점 타당도라고 한다면 적절한 기준을 근거로 한 평가 점수가 채점에서 합의를 나타내는지 또 판정에는 오류가 없는지 또 판정 결과가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인지와 같이 수험자의 수행에 대한 의사결정 지표로서 신뢰할 만한 확신을 보여주는 정도를 채점 타당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점 타당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채점의 기준과 또 등급의 척도라든지 또 채점의 과정, 채점하는 사람들이 또 어떤 환경에서 채점하는지 이런 채점 과정과 환경 그리고 또 채점자 각각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이런 것들도 모두 채점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채점자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점자 훈련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따라서 또 채점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고요. 또 그 이후에 채점 후 조정이라든지 등급화와 등급 부여 등 이런 다양한 것들이 채점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채점자 훈련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점자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채점자들 간에 서로 다른 채점자들이 그러니까 채점자들마다 어떤 인식이 다르고 또 편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식과 편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채점자 훈련이 없으면 그냥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든지 편향에 따라서 채점을 할 텐데 이런 함께 뭔가 채점의 지침을 나누고 또 공유하고 토론하는 장을 통해서 뭔가 채점자가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과정 중에 내가 어떤 편향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스스로의 편향을 인식하고 또 내가 어떤 특정 근거에만 주목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채점자 훈련을 할 때 채점 기준이라든지 척도를 정확하게 안내하고 또 채점자들이 자신만의 관점에서 채점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채점자 훈련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어떤 전통적 채점자 훈련 방식을 보면 뭔가 지나치게 어떤 채점 과정에서 오류를 무조건적으로 제거하고 채점자들이 아주 일관되게 채점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는 있었지만 결국은 이렇게 하더라도 채점자가 가진 어떤 엄격성의 차이는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데 지나치게 좀 주입식적 또는 채점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채점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스는 이제 전통적인 채점자 훈련에서 벗어나서 뭔가 채점자 간 차이와 다양성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또 실제 등급 척도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제가 제안하는 채점자 양성 방안도 그런 어떤 채점자들의 전문성을 좀 더 끌어내고 협의를 통해서 기존에 마련된 채점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도 그래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채점자 훈련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채점자 훈련에 대한 접근법을 보면 뭔가 정보 처리 과정에 따라서 뭐 행동지향 접근법이 있고 도식지향 접근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지향 접근법은 뭐 숙련되지 않은 채점자들이 하나하나씩 상향식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분석적 채점 방법에 조금 더 적합하다면 도식지향 접근법은 좀 숙련된 채점자를 대상으로 하고 하향식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의견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하는 그런 하향식 정보 처리 방법이고요. 이거는 조금 더 뭔가 총괄적 채점 방식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채점자 훈련에 대한 접근법을 보면 채점자의 경험에 따라서 이 채점자 훈련을 채점자 교육 또는 채점자 조정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채점자 교육은 그야말로 뭔가 진짜 초보자, 그러니까 채점을 전혀 해보지 않은 분들, 그런 초보자나 또 훈련을 받지 않은 그런 어떤 채점자를 대상으로 해서 채점의 어떤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다양한 어떤 필요한 자질과 기술을 훈련하는 것을 채점자 교육이라고 보고 채점자 조정은 뭔가 채점 기준을 조금 더 일관성 있게 해석하고 채점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조정 과정,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조금 더 중시하는 채점의 훈련 접근이 채점자 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 접근법이 있는데 이 훈련 접근법은 예를 들면 뭐 채점자 오류 훈련, 또 뭐 수행 차원 훈련, 참조 틀 훈련, 행동 관찰 훈련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채점자 오류 훈련은 아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장 전통적인 유형으로 그러니까 채점 과정 중 발생하는 오류를 굉장히 없애기 위한 약간 좀 위로부터의 어떤 지시적인 그런 그 오류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채점자 오류 훈련으로 좀 전통적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행 차원 훈련은 뭔가 좀 수행 채점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걸로 먼저 수행 차원 훈련을 보면 채점자 훈련의 핵심 요소를 채점자의 어떤 인지적 정보 처리로 보고 전문가가 일단 제공한 어떤 점수에 가까워질수록 정확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참조 틀 훈련은 뭔가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그런 하향식 도식지향 접근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적절한 표준 모형을 제공하되 그 이후에 평가자들 간에 공동으로 좀 개념화된 평가 표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성하도록 하는 접근법이 참조 틀 훈련이고요. 그다음에 행동 관찰 훈련은 뭐 관찰에 따라서 정보 부족이 결국은 채점 오류를 생성한다고 보는 것으로서 좀 특정한 행동 사건에 대한 관찰의 정확성을 조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하게 잘 보고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탕으로 훈련하는 것이 행동 관찰 훈련의 접근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채점자 훈련 방안은 이게 뭔가 학교에서 진행되는 어떤 중간 시험이라든지 기말 시험이 아니라 숙달도 평가라고 하면 아무래도 대규모 평가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말하기 평가의 채점을 고려한다면 좀 완전히 전혀 경력이 없거나 한국 교육 경력이 없는 분들을 모아서 처음부터 채점 지침을 알려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일정 기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가지고 있는 채점자를 섭외해서 채점자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했고요. 또 이런 방법은 결국 뭔가 획일화된 그런 채점 과정을 추구하는 그런 전통적 채점자 훈련 방식에서 벗어나서 어느 정도 경력을 가지고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채점자들 간의 차이와 또 다양성을 좀 가치 있게 여기고 선생님들의 경험이라든지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또 서로 논의하고 합의를 통해서 채점 기준을 정교화할 수 있는 그런 채점자 훈련 방식을 제안하는데 이제 그거를 저는 워크숍 기반의 워크숍 기반의 채점자 양성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워크숍 기반의 채점자 양성이라고 보고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그 2020년 홍윤희 외에서도 이런 방안을 제안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워크숍 기반의 채점자 양성은 한국어 교육의 일정 기간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가진 채점자를 섭외한다는 점에서 앞에서 제가 살펴본 여러 그 채점자 훈련 접근법 중에서 도식지학 접근법 또는 채점자 조정 그리고 참조틀 훈련 이런 접근에 해당하는 훈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제안하는 워크숍 기반의 채점자 양성 방안 및 절차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거를 보면 일단은 채점자 워크숍에 대한 공고를 하고 그다음 채점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채점자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채점자 워크숍을 위한 교육 자료를 구성하고 또 모의 채점을 할 견본을 선정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이제 말하기이기 때문에 말하기 같은 경우는 이제 녹음된 학습자의 녹음된 그 견본을 선정할 텐데 이때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냥 녹음된 것 중 하나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뭔가 쟁점이 될 만한 그런 어떤 녹음 파일을 1차적으로 선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1차적으로 선별한 다수의 그 자료 중에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연구원들이 교차 검토를 한 다음에 예를 들면 저희 보겠지만 저희는 이제 초급 4등급, 중급 4등급 이렇게 총 8등급으로 나누어서 실제 모의 채점을 해봤는데 그래서 각 등급에 해당하는 모금 파일을 각각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초급의 4개의 녹음 파일 그리고 중급의 4개의 녹음 파일을 선정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워크숍을 실제로 시행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워크숍 일부 같은 경우에는 문항 유형과 채점 기준, 구인과 척도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채점자들에게 시험 문항이 어떻게 되고 또 문항별 채점 기준은 어떻게 되고 또 채점 기준표는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제공한 다음에 평가 도구와 문항, 학습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시험 문제를 냈고 이런 문항에 대해서 이렇게 채점 기준을 정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또 채점자들의 어떤 생각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워크숍 1부에서 진행하고요. 워크숍 2부에서는 실제로 이제 모의 채점을 진행하는데 워크숍 2부에서 모의 채점 1차는 전체 채점 및 토의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샘플을 가지고 공동의 응답 샘플을 같이 채점하는데 그 채점하면서 질의응답하고 뭐 1번부터 예를 들어서 초급 같은 경우 뭐 1번부터 10번까지다. 그러면 그 각각을 하나하나 채점해 가면서 녹음 파일을 듣고 채점해 가면서 서로 채점 결과를 비교하면서 문항별에 있어서 채점 기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의시험 2차 때는 이제 첫 번째는 하나의 녹음 파일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점수를 주면서 구체화할 채점 기준을 협의했다면 이제 2부에서는 그룹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0명의 채점자가 왔으면 뭐 2명씩 5그룹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그룹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미리 선정한 뭐 초급 같은 경우는 4개의 샘플을 주고 한번 채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다시 그 그룹 안에서도 개인별 채점을 하면서 서로 간에 그 채점 결과를 공유하고 채점자 간 신뢰도를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종합 협의를 통해서 진짜 다른 여러 샘플을 채점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점수를 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세부 채점 기준을 확정해서 이제 워크숍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저희가 이번에 모의시험 할 때는 뭐 실제로 어떤 인증서 같은 걸 제공할 필요는 없었지만 만약에 이제 정말 인증된 어떤 시험을 보게 된다면 그 시험을 실제로 채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인증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워크숍에서 뭐 일정 점수, 그러니까 신뢰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런 채점자들에게는 뭐 인증서를 제공할 수 있고 뭐 인증서를 못 받은 채점자에 한해서는 뭐 다음에 다시 한번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실제 채점이 진행될 텐데 그럼 실제 채점 진행 시 안내사항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한 국내와 해외 한국어 학습자 총 401명을 대상으로 모의 시험을 실시했고 앞에서 제시한 워크숍 기반 채점자 양성 교육의 절차에 따라서 실제로 채점자 교육을 실시하고 채점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시험 문항 검토했고 채점 기준 소개나 방법 안내하고 샘플 응답 채점하고 그 다음에 뭐 질의응답 받고 전체 채점 기준 협의하고 소그룹 채점하고 문항별 채점 기준 확정하고 재택 채점을 일주일 정도 저희는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채점을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모았던 채점자들인데 이 채점자들은 초급 6명, 중급 6명으로 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한국어 교육학 박사라든지 박사 수료, 석사 이런 분들이 있고요. 교육 경력을 보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채점 후에 저희가 통계를 돌렸을 때 채점 자간 신뢰도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견본 선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미리 학습자 401명의 학습자 중 초급과 중급으로 나누어서 녹음을 들어보고 모의채점 견본을 선정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좀 쟁점을 포함하는 그 녹음이 좋겠죠. 다 유사한 어떤 녹음보다는 그리고 학습자의 발화를 잘 알아들 수 있는지 또 발화량이 충분한지를 고려해서 1차로 약 초급, 중급 각각 한 20여 명을 선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0여 개의 녹음을 상호 교차 검토해서 실제로 연구자들이 채점 기준과 척도를 한번 적용해 보면서 채점해보고 토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초급, 중급 각각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급을 저희가 4등급, 중급을 4등급으로 나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초급의 4등급에 해당하는 4명의 채점자 또 중급의 4명의 파일 그리고 중급도 4명의 어떤 녹음 파일을 최종적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렇게 견본을 선정했고요. 워크숍 일부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 채점 기준 안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채점자들의 의견을 들었고 또 이 과정에서 채점자들이 구인과 기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워크숍 2부에서는 선정된 샘플을 함께 들어보면서 채점 기준에 맞추어 직접 평가해 보도록 하고 이제 연구진의 안내에 따라서 각각 1번에 몇 점 주었는지를 서로 논의하면서 다르게 점수를 준 경우 특히 좀 차이가 큰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줬거나 또 가장 낮은 점수를 준 선생님들에게는 그 이유를 서로 얘기하게 해서 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채점자마다 또 개별 채점자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이제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채점 기준에 대한 적용을 좀 토의했고 문항별로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했을 때는 뭐 그럼 1점을 주자, 2점을 주자 이렇게 채점 기준을 협의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각 문항에 대해서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학습자들이 채점자들이 공통의 채점 기준을 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연구진들이 마련한 채점 기준이 아주 세부적이진 않기 때문에 그런 연구자들이 마련한 기준에서 좀 더 정교한 채점 기준을 가다듬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샘플인데요. 저희가 이제 1차 첫 번째 1차 채점, 전체 채점에서 채점자들의 의견 및 논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는 내용 및 조직에서 큰 이견이 없었고 예를 들어서 3번 같은 경우에는 표현 부분에서 뭐 이견이 있어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합의를 이끌어낸 그런 논의 과정이고요. 초급 선생님들이 했던 내용이고 또 중급 같은 경우에도 실제 채점표를 들여서 노트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점수를 기입해서 각각의 점수를 한번 비교해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같이 논의하도록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앞에는 모의 채점 1차라서 전체적으로 함께 논의했던 그런 결과고요. 2차는 이제 그룹과 개인별 채점 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종합 협의를 한 과정인데요. 그래서 1차 채점 모의시험 1차 채점에서 어느 정도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모의시험 2차에서는 서로 그룹별로 채점을 한번 해보게 해서 서로 간의 어떤 그 신뢰도가 어떤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채점자를 두세 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하나의 샘플을 채점해 보고 그룹으로 채점을 나눈 후에는
이제 다시 개인적으로 들어보고 채점하고 또 그룹 내에서 협의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앞에서 우리가 1차에서 합의했던 기준들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1차에서 합의했던 내용 이외에 또 여러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체적으로 채점 결과를 다시 논의하고 비교해서 채점 기준을 최종적으로 협의하고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뭐 채점 구인과 기준을 어느 정도 큰 틀에서 구성해서 갔지만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1번에는 어떤 경우에 뭐 조사를 넣었을 때 또는 뭐 안 넣었을 때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협의를 확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협의한 내용인데 예를 들면 1번 문항에서 뭐 저희가 문제 같은 경우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얘기해 보라고 했을 때 이런 뭐 기억 내용적인 면에서 저희가 내용, 표현, 전달 이렇게 들어있다면 내용적인 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과 왜 기억에 남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야지 우리가 내용적인 측면에서 점수를 줄 수 있다. 그리고 담화 표지를 더 썼다거나 하는 점은 뭐 긴밀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보고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추가로 뭐 어떻게 주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세부 채점을 주자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 2번 문항이 저희가 그림이 크게 3개였고 총체적으로 보면 6개 변화된 것들을 보면 6개였는데 이럴 때 전체적으로 이 그림의 총 6가지를 모두 언급해야 된다라고 했고 구인 중에서 내용이 아닌 표현 부분에서는 지 말고라든지 뭐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런 것들을 넣어서 좀 얘기하면 조금 더 점수를 줄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을 합의한 내용들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뭔가 발화 내용에 대한 종합 합의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선생님들의 그날 워크숍 때 있었던 구인별의 점수 관련성 논의를 저희가 다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채점자 1이 이제 학습자 이름이 벌러르인데 벌러르가 너무 발화량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오류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오류가 적다고 해서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왜냐하면 발화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채점자 3이 발화가 너무 짧은 경우에 표현과 전달 부분에서 상한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나는 의도적으로 점수를 깎게 되었다. 이런 부분에 좀 채점 기준이 좀 구체적으로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채점자 3이 열심히 말하기는 했지만 중급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채점을 진행한 진행자가 우리 채점 기준에는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당연히 중급의 경우에는 어휘나 문법 수준을 약간 중급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용 및 조직을 가장 첫 번째 저희 구인이 내용 및 조직인데 내용 및 조직에서 3점을 받았는데 표현이 더 높은 점수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적어도 그 기준을 좀 미리 적용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첫 번째 구인인 내용 및 조직에서 3점을 받았으면 표현이 4점이 될 수는 없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채점자들이 모두 동의한다라고 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과제 수행에 해당하는 어떤 내용 및 조직에서 점수를 일정 부분 높게 받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표현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달라 이런 어떤 채점자 구인별 관련성에 대한 논의를 협의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는 실제 채점을 이제 할 때 어떤 점에 조심을 해야 될지 안내사항을 제공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채점할 때 재택 채점을 했는데 재택 채점할 때 이제 2명이 같은 학습자의 녹음 파일을 채점하도록 그렇게 진행했고요. 채점 결과는 구인별로 엑셀 파일에 채점표에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점자들의 집중력을 고려해서 아무래도 이제 계속 들으면서 채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일 채점 학생 수는 10명이 넘지 않도록 했고 특히 이제 말하기 같은 경우는 잘 들어야 되고 조용한 곳에서 학습자의 발화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채점 장소는 조용하고 방해를 받지 않는 곳에서 해야 된다라고 안내를 했고요. 그 다음에 2명이 같이 채점을 하지만 채점 중간에
또 다른 일을 하지 않도록 했고 채점 중에 서로 연락을 취해서 점수를 협의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고 만약에 이제 채점을 하면서 뭔가 궁금한 점이라든지 특이사항 같은 게 있다면 중간에 보조 연구원을 통해서 연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채점이 다 끝난 다음에는 채점자들에게 이제 점수를 다 받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 채점하면서 이 무당이라든지 채점 기준 등에 대해서 이제 연구자들에게 뭐 제언이라든지 할 말한 어떤 의견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일일이 받아서 저희가 연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워크숍 채점 기반 양성 교육의 의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개별 채점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육,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경험, 이런 평가 경험이 아무래도 채점 판정에 일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워크숍 기반 채점자 양성 교육은 채점자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또 서로의 채점 기준을 나누고 또 조정하도록 해서 어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주관적 평가와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또 결과적으로는 채점 타당도 확보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워크숍 기반 양성자 교육이 의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워크숍 기반 채점자 양성 교육은 채점자가 채점 기준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채점자의 경험이라든지 전문성을 인정하고 서로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추상적인 채점 기준을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 과정을 통해서 평가 도구의 목적, 또 평가 유형, 그리고 평가의 기준과 척도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실제 채점을 진행할 때 워크숍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기준으로 채점을 할 수 있어서 채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실제로 협의 과정을 바탕으로 또 워크숍 기반의 채점자 훈련을 했을 때 이런 채점자 훈련의 효과가 이번에 저희 연구의 1, 2차 모의시험 채점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각각의 채점 결과에서 선생님들 6명의 채점자 간 신뢰도가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전통적인 채점 방식이 아니라 말하기 채점자 양성교육의 경우 기존의 전통적 훈련 방법이 아니라 조금 더 협의를 기반으로 한 워크숍 기반의 채점자 양성 교육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말하기 채점자 양성 교육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윤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상당히 자세하게 발표를 해주셔서 상당 부분은 제가 뭐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크게 다른 내용이 아닌 것은 저는 그냥 넘어가고요. 이제 또 이게 그 세종학당에서 개발한 숙제도 평가인데 하나는 말하기고 쓰기 영역이어서 쓰기 영역으로서 가진 특성 때문에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라던가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혹시 이제 제가 빠진 내용 위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을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사실 또 서로 다른 사람이 발표를 준비하다 보니까 오히려 서로 다른 쪽으로 준비를 하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수행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한 사람 이상, 두 사람 이상이 채점을 해야 되고 그 채점자들을 어떻게 표준화해서 좋은 그 점수를 주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수행평가의 채점이 어떤 평가를 공정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어떻게 하면 채점자 특성에 따른 차이를 줄이고 모두에게 공평한 신뢰도 있고 타당성 있는 점수를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연구의 대상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채점자 양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채점자 간의 차이가 날 수 있는 것들이 제가 이제 윤영 쌤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어서 또 막 중간중간 빼면 안 될 것 같아서 준비한 대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반적인 채점이 그 사람에 따라서 엄격하거나 관대한 경향을 보이는 경우
또 응시자 집단에 따라서 우리가 초급은 관대하게 한다든가 뭐 중급을 더 엄격하게 한다든가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과제에 따라서 엄격함과 관대함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같은 채점 척도인데도 그 해석을 사람에 따라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차이를 드러내기도 하고 채점자 내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법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교육을 해야 되고 아마 지금 윤영 교수님이 제시해 주신 게 이제 워크숍 기반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수행평가에서 그 채점자 과정은 이제 한 5가지, 끝에까지 가면 6가지 전후로 어떤 분을 채점자로 선정할 것인가, 그들에게 어떻게 채점자 훈련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채점 조건을 설정하고 실제로 채점을 하고 채점 결과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험 본 응시자에게 등급을 부여하거나 판정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선정의 문제는 뒤에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서 넘어가면 이제 채점자 여기서 지금 채점자 양성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채점자 훈련을 통해서 일치하지 않는 평가 기준을 하나로 맞춰가는 표준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훈련이 잘 되었는지를 실제로 수행해보고 채점 결과를 분석해서 우리가 채점자 내 신뢰도나 아니면 채점자 간 신뢰도를 검증해 봐서 채점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채점이 타당한가 하는 것을 분석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논의해 볼 수 있겠지만 채점 척도나 채점 과정에서의 문제, 조건의 문제, 채점자 특성의 문제, 훈련의 문제, 시험을 조정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문제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조금 여길 다 보는 거에서 이제 척도 문제는 조금 논의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조금 뺐고요. 저희가 채점 과정을 통해서 한 일을 중심으로 실제로 저도 윤영 교수님도 실제로 말하기에서 채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말해 주신 것처럼 약간 쓰기 채점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시험을 본 뒤에 이제 채점 기준표를 마련을 했고요. 채점 기준표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먼저 채점 척도를 생각해 보는 작업도 있었고 그걸 가지고 채점 기준표를 마련을 하기 위해서 예비 채점을 했습니다. 예비 채점을 통해서 한번 연구진이 먼저 채점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척도로 채점하자라고 정했던 것이 가능한 것인가 확인을 해봤고 그래서 이제 척도를 조정하는 작업을 조금 거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구인을 정했는데 그 구인이 나누어서 채점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서 조금 구인을 조정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채점 기준표를 만들고 이제 그것으로 갔는데 그러면서도 몇 가지 조정은 계속 필요했습니다. 좀 올해의 쓰기 시험에서 이런 채점 척도와 구인과 기준표 마련을 위해서 예비 시험을 봤었는데요. 초급 20명, 중급 20명, 20명 채점을 모든 연구진이 다 했고 또 채점자 훈련을 받을 연구진이 다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맞추는 작업을 조금 했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채점자 훈련에 사용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구인이 써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향후 이제 쓰기 영역 채점자를 양성을 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어떤 전문 채점자 관리 시스템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좀 했고요. 이제 쓰기는 저희가 여러 명이 대규모 시험이 여러 명이 채점을 해야 되니까 이제 채점이 가능한 시스템을 조금 마련해 보자라고 생각해서 채점을 컴퓨터상에서 하고 그것이 이제 잘 보여지지 않는데 한번 끝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채점자 양성 시스템을 하고 이제 채점자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까도 이제 계속 유영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방법적으로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어떻게 채점자를 양성할 것인가 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제 만나서 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좋고 세종학당의 교수와들을 뭐 특정한 방학에 모인다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훈련할 수 있을까? 아니면 뭐 채점자 훈련에 참석을 한 신청한 사람을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을 모아놓고 하는 방법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그 방법이 이제 올해 같은 상황이 오히려 아주 쉽게 이런 집체 훈련의 방법이 어쩌면 더 비효율적도 있고 우리가 실생활 화상회의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구나. 특히 세종학당 같이 국외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 경우에는 이제 국외 화상회의를 통해서 같이 모여서 하는 것도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해외 교원이 채점자 양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는 첫 번째 집체훈련 방식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실시간 화상회의 방법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조금 모두 모이기 해외라는 조건을 생각해 보니까 한 시간에 모여서 하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모두 다가 모일 수가 없다면 그러면 좀 동영상으로 제공을 하면 왜냐면 시차가 있으니까 전 세계 세종학당이 있고 그 채점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 동영상 강의를 이수하면서 거기에서 강의를 보고 뭐 질문을 하고 아니면 강의를 봐서 샘플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고 이러면서 채점을 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어떤 채점자 워크숍에 이거는 이제 그 물리적인 방법 아니면 그 채점자 양성 그의 그런 시스템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오늘 그 한국어 대회를 준비하면서 처음에 만나서 하겠다가 온라인 화상회의로 하자가 동영상으로 찍자는 이 과정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좀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세종학당이라는 특성상 이 세 가지가 로 다 사용할 수도 있겠고 이제 초점을 맞출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채점자 양성을 할 때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이 어떻게 채점 기준에 대한 보완을 유지하는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채점 기준이 이제 모두에게 공포가 되겠지만 시험이 실시가 된다면 공포가 되겠지만 채점 구인은 그러나 이제 기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보완이 유지되고 우리가 모든 시험의 출제와 채점에 있어서는 보완을 유지한다고 이제 볼 수 있을 때 해외에서 훈련을 받은 선생님들까지 보완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유출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유출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향후 시험이 실시되었을 때 그 나라에는 어떤 선생님이 이것을 뭐 유출했대 이런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완을 유지할 수 있는 채점자 양성에서 보완의 유지가 가장 큰 이제 각서를 받고 유출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채점을 하고 그 RP 시스템이 잘 관리되는지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보안을 유지했다가 이제 채점자가 뭐 세종학당 교원 같은 경우에는 또 2년을 근무하다가 다른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을 때 그런 채점에 참여했던 선생님들의 이탈자도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리 시스템이지만 이제 양성 방안을 생각하다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채점자 훈련을 뭐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사들 아니면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할 때요. 이게 지금 토픽이 가지고 있는 기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쓰기의 채점 기준을 한번 가지고 세종학당이 시험이 마련된다면 어떻게 기준을 정해야 될까라는 건데 그것은 세종학당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문제여서 제가 제안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뭐 현직 교원은 아니지만 경력이 과거에는 있지만 굉장히 채점에 전문화된 전문가로서 양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물론 교원 자격증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어떤 이유로 한국어 강의를 몇 시간 이상 해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이지만 않찬 사람도 있을 때 한국어 교육 과정 및 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가를 특히 세종학당의 교육 과정 및 학습자 이해가 가능한가에 대한 것을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해서 좀 자격 조건을 전문적이되 어떤 너무나 기계적으로 선발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하는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채점에 참여할 수 있게 이제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마나 말을 한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 생각은 또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첫 번째로 제가 연구를 해서 채점자 양성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거여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기준은 필요한데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하지 못했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연구를 통해서 채점자 예비 채점자 훈련과 워크숍과 그다음에 이제 채점, 그다음에 1차 채점자 훈련과 채점, 2차 채점자 훈련과 채점 이제 3 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중에 이제 하나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조금 하나만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하루에 만나고 온라인으로 만나서 채점자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간단하게 그래도 채점을 하시는 분에게 이 채점이 무슨 최종적으로 무엇을 주기 위한 거였는지 쓰기평가 체계를 현재 가안으로서 전반적으로 연명을 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저희가 먼저 시험을 보고 나면 그 문항에 대한 채점 기준표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그 기준표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에게 같이 샘플을 가지고 채점을 하는 거죠. 하나에 가지고 샘플들을 가지고 채점을 하고 그 샘플 채점에 있어서 질의응답을 받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이 모두 다 사실 초급하고 중급이 시험지가 문항도 다른데 하루에 진행할 수 없으니까 한 팀은 초급, 이제 한 팀은 중급으로 나누어서 채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채점자 훈련에 사용할 것들을 처음에 설명에 필요한 거 한 5개,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실제로 채점을 한번 해보게 5개 정도를 채점을 해보게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모여서 자기가 채점한 것과 다른 사람이 채점한 것을 비교해 가면서 자신이 채점을 할 때 어려웠던 점을 논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 5개 정도를 개별 채점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모여서 자신의 채점 기준이 다른 사람의 점수와 다른 점 채점하다 어려웠던 점을 논의하는 단계를 거쳤고 그래서 그룹 안에서 해결이 안 된 것을 다시 모여서 전체로 합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던 채점 기준표를 조금 조정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것을 개별적으로 이해하거나 하는 시간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그 채점자는 저희가 첫 번째 시험은 40개니까 20개, 20개씩 선생님들이 다 채점을 하게 했고요. 40개를 이제 그 1차 시험부터는 선생님들이 초급, 중급엔 중급을 채점해야 됐고 한 선생님들이 이 한 30-40개를 채점해야 하면 됐기 때문에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을 들였습니다. 1차 시험 제가 이제 또 개별적인 거 채점자 훈련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그래서 평가 목표와 문항의 특성, 구인의 평가 요소의 특성, 그다음에 기준표를 확인하는 작업, 그리고 거기서 이해 안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질의응답을 통해서 본인이 익숙한가에 대한 거, 그리고 채점한 거, 샘플 채점에서 다른 것들을 논의를 했고요. 채점 사이트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안내를 하고 이제 마친 걸로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초급을 예비 채점을 한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에게 간단하게 분석을 해 드리면서 우리가 선생님들이 어떤 채점 경험을 가지셨다는 것을 약간 제공을 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페이지에서 봤을 때 채점자의 차이를 나게 하는 요소가 채점자의 엄격성, 본인의 채점자 의 일치도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너무 엄격하십니다. 선생님 너무 후하십니다."라고 하면 또 전반적으로 그걸 바꿨을 때 또다시 문제가 발생해서 그렇지만 쪼끔 알고 있는 것은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여기를 보시면 사실 요 위에 있는 선생님은 엄격하고 밑에 있는 선생님은 쪼끔 후하신 편인데 요것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자신의 경향을 쪼끔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본인만 조금 볼 수 있게 하면서 우리 반이 이제 대체적으로 범위에서 벗어난 선생님들은 없고요. 또 채점자의 일치도를 알려주는 범위가 있었는데 그 채점자 스스로 이제 저희가 그 다른 사람하고의 신뢰도를 맞추기 위해서 채점을 하다 보면 조금 가장 중간 점수를 주다 보면 이제 채점자의 신뢰도에서 벗어나지 않다 보니까 중간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는 경우 어떤 중간 점수를 주고 있는지 안 했는지의 수치를 파악해서 알려줬고요. 또 이제 혼자서만 다른 사람하고 다른 채점을 주는 경우, 이제 부적합한 채점을 하는 경우, 이제 그래서 저희가 과적합한 채점과 부적합한 채점자들에게 사실은 저희 선생님들이 채점자 훈련이 잘 돼 있어서 그런 분이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약간 이제 수치가 그 한계선에 있는 선생님들한테는 제시해서 본인이 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특히 본인이 채점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문항을 좀 제시해서 본인의 채점 경향을 확인하도록 하는 작업을 가졌습니다. 이게 예비 채점 결과를 가지고 1차 채점을 할 때 본인의 채점 경향을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아마 예비 채점에 비해서 1차 채점은 조금 더 채점자의 채점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채점하고 문항은 조금 많았는데 다른 것은 채점 척도와 구인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구인이 공포할 수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문항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선생님들의 채점자 워크숍을 통해서 조금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채점자가 13명이었고 똑같은 분들이 2차 채점에는 또 채점의 기간이 이게 학기 말이 돼서 참여하지 못한 분이어서 11명으로 채점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채점의 경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아니 본인이 채점을 하면서 느낀 것을 좀 받고 채점자 훈련을 위해서 무엇을 더 보완해야 될까 이제 채점자 훈련을 만들기 위해 썼는데요. 뭐 크게는 채점이 처음서부터 그렇게 선생님들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뭐 "채점이 어렵느냐. 어렵지 않다."라고 응답했고 어렵다고 응답하신 선생님들이 계셨고요. 사실 저희도 그 채점자 개인은 굉장히 한국 교사 경력이 높은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사실은 한 2명쯤 높지 않은 선생님을 넣어 봤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어려울까?'라고 넣어 봤는데 한국 교사 경력이 없는 선생님이 채점을 잘 못하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분이 "쪼끔 이 채점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이제 2차 채점에서는 단답식 채점으로 그냥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수행 평가에 부인을 평가하고 채점 점수를 주는 일은 경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쪼끔 어려움을 느끼시는 선생님들은 계셨고요. 쪼끔 그렇다고 해도 이게 이제 약간은 이제 그렇다가 늘었지만 뭐 차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채점자 훈련 과정에서 굉장히 토론을 했는데 "토론이 좋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 선생님들이 그 토론한 것이 자기 채점에 지속적으로 매우 채점 기준을 정하고 채점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문항별 채점 기준을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설명한 것이 적당한가를 물어보는데 이제 "그렇다."라고 응답을 하신 분이 첫 번째 많았지만 조금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분도 있어서 조금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더 필요한 부분을 2 차에서 보완을 했고 그래서 채점자 워크숍이 조금 1 차에 비해서는 2 차가 잘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채점자 훈련에서 저희가 이제 10개 내외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게 적합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에서는 쪼끔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준이 숙지되지 않아서 보니까. 근데 문항은 바뀌었지만 문항 유형은 바뀌지 않아서 내용만 교체를 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 이제 1차 예비 시험에 비해서 2차 시험에는 이제 훈련을 받는 채점자 선생님들도 조금 채점에 대해서 쪼끔 더 그
쉬워졌다고나 할까요? 저희가 사실 2차 때는 조금 더 샘플을 줄였는데도 이 정도면 적합하다라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점자 훈련에 대한 그 설문조사가 이보다는 문항이 많은데 제가 거기 가져오지 못했고요. 요것을 조금 반영을 해서 채점자 훈련을 위한 조금 더 기준, 넣어야 될 것, 훈련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내용이 보완되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조금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쓰기 채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빠르게 개발을 했고 그냥 다 넣을 수는 없었고 최소한 거기에서 점수를 입력한 것을 받아서 할 수 있을 정도로만은 가지고 와서요. 이제 나중에 쓰기 채점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넣어 봤고요. 이제 화면으로 들어가서 선생님들은 이 안에서 채점을 할 수 있었고 이게 실제로 화면을 보여준다면 시험지 안에서 여기에서 보고 이 안에서 점수를 주는 상황으로 조금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점수를 다운받아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아마 조금 이게 빠른 시간에 만드는 값싼 프로그램이어서요. 향후 이제 시기 채점이 실제로 진행된다면 2차 채점에서 일치하지 않는 점수를 어떻게 3차에서 보완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넣은 채점 프로그램이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제가 준비한 것이 윤영 교수님이랑 좀 겹치지 않은 것 같아서 오히려 이론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이제 실제로 쓰기 채점을 진행하는 과정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이제 저희가 그 회의를 여러분이 참여하는 회의로 진행을 했다면 질의 및 응답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했었고 그랬는데요. 아마 이거는 이제 저희가 동영상 녹화를 올라가고 여러분이 질문이 있으면 그 유튜브 밑에다가 질의를 해주시면 응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혹시라도 궁금한 부분에 있으면 질의 응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저희가 이제 그 지식을 대표해서 윤현 교수님이 저한테 하나 아니면 네. 그 뭐 제가 윤현 교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할까요? 시간이 더 남아 있나요? 예, 시간이 한 3, 4분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뭐 우리가 좀 네. 서로 했던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는 이제 선생님 발표 들으면서 이제 실제로 음, 채점자 양성 교육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제반 사항 같은 것들을 다 다뤄주셔서 그런 음,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중간에 이제 그 피드백 부분이요, 선생님. 이제 저희도 이제 선생님들이 음, 각자 일주일 동안 채점할 때 절대 논의하지 못하게 해서 이제 본인들이 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런 게 되게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음, 사실은 경력이 많은 분들이어서 끝나고 나서 저희가 통계를 돌렸을 때 물론 엄격성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 신뢰도 간 차이는 없었는데, 이제 아까 음, 선생님이 그 통계를 돌려서 선생님은 좀 엄격합니다. 아니면 음, 선생님은 좀 점수가 후합니다. 이런 음, 것들을 피드백을 주셨다고 제가 본 것 음, 같은데, 그거를 그러니까 음. 그 모의 시험, 그러니까 파일럿 시험 끝나고 준 건지 아니면은 중간에 네네. 채점 중간에도 아니, 이렇게 조금 채점 중간 아니고 이제 네. 파일럿 시험할 때는 없었고 파일럿 시험을 이제 채점자 훈련하고 다 채점하게 했고 저희가 네. 그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아무래도 네. 이제 벌어지게 돼서 그래도 음, 조금 이제 그 엄격성과 후한 것도 또 중요하지만 저는 과적합이나 부적합이 있으면 본인이 신뢰도를 해치고 있는 거니까 선생님이 어떤 문제는 조금 다른 사람이랑 벗어나는 것 같다. 이 네. 부분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 그럼 본인이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 경우에 사실 채점을 굉장히 잘하는 선생님인데 혼자서 부적합이 난 거예요. 다른 선생님하고 달리 그래서 선생님 왜 다른 선생님하고 이렇게 다른 것 같냐고 하니까 이제 본인이 그런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어떤 채점 기준에 있어서 자기는 이걸 계속
이렇게 채점을 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분의 논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채점 중간에는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네. 모의 시험 결과를 가지고 채점자 워크숍 과정에서 제가 네. 채점자 워크숍 시작 1차 채점 워크숍 시작할 때 알려줬고 선생님들이 '아 그런 문제가 있구나.' 하고서 이제 2차 채점에는 조금 신경을 쓰셨는데 사실 이게 꼭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또 너무 후하다고 말을 들으면 자꾸 또 엄격해지고 네네. 엄격하다는 말을 들으면 후해지니까 이게 음. 수치가 벗어나지 않으면 그게 너무 큰 문제 되지는 않고 그러나 인제 그 신뢰도를 에서 벗어난 선생님들은 쪼끔 말씀을 드려야 본인이 기준을 재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격하더라도 계속 유지되면 괜찮고 후회도 계속 유지되면 되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가 안 되니까 저희가 채점자 이제 내의 신뢰도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네. 본인 안에 채점자 의 신뢰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쪼끔 해 봤는데 선생님들이 좀 재미있어 하셨고 자기가 점수가 좋다고 하니까 좀 자부심을 갖고 네. 자기 채점 잘한다고 뭐 하신 것 같았고요. 이제 점수가 나쁘셨던 분이 이제 경험이 없으시니까 또 와 본인의 경험이 없으니 자기는 그냥 단답식으로 채점하겠다 이렇게 가시면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요. 저도 아까 이제 선생님이 인증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인제 인증은 얘기 생각해 보지 않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증을 하려면 어떤 점수 분포를 보이는 분을 어떻게 인증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향후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대규모로 시험을 네. 가야 되니까 네. 시험이 진행되기 전에 채점자 확보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어설프게 논의했지만 이 논의를 바탕으로 어쨌든 채점자가 실제로 양성이 돼야 시험을 보는 네. 거니까 예. 채점 시험이 만약에 시행된다면 되기에 앞서 '채점자 양성이 진행돼야 되는 게 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행히 저희가 이번에 채점하신 분들이 정말 경력이 많아서 그 네네. 일주일 동안 채점하고 결과를 봤을 때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게 정말 대단히 채점이 돼서 뭐 몇천 명의 음. 학생들의 채점을 음. 해야 된다면 뭔가 중간 피드백과 정말 문제가 중간에 되는 사람들은 중간 네. 피드백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네. 선생님도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인증 부분에서 이제 저도 쓰면서 이 워크숍 그 채점자 양성 방안을 정리하면서 기준을 이제 여기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뭔가 한국어 교육 경력이 일정 기간 있는 사람으로 제한을 해서 그게 조금 아니면 정말 자격증은 있지만 경력은 많지 않지만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네.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경력을 뭐 3년, 5년 이렇게 제한을 두면은 또 어떻게 보면 세종학당에 계시는 음. 선생님들은 그 음. 제한에서 걸릴 수도 있어서 네. 이 맞아요. 기준, 채점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기준을 네.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좀 걱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러면 인제 우리가 일단 기준은 낮추되 훈련을 음. 잘하는 걸로 그래서 음. 훈련을 계속 받고 또 채점을 하다 보면 그 기준을 세우고 채점하면 되는 거니까 음. 훈련을 잘하면 저도 교사 경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어 네. 훈련 현실적으로 많이 받은 그래서 선생님은 기준이 경력이 많은 선생님들은 싫어하실 것 같고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데 어느 정도 적당한 훈련 기간과 교사 경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차후 좀 더 연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선생님 시간이 저희가 1 네. 시간 배정 받았는데 처음에 '이 시간이 길어서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또 음. 말하다 보니까 시간이 짧아졌네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주세요. 네. 네. 저도 사실 이제 선생님과 두 명만 이렇게 음 또 발표를 하게 돼서 음 시간이 좀 걱정됐는데 음 또 말하기와 쓰기가 음 좀 또 다른 것 같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오늘 선생님 발표 들으면서 저도 좀 다양하게 더 고민할 수 있었고 네네. 네, 좋은 자리였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청중이 없어서 네, 네네. 저희 발표 듣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네. 추후에 네. 의 음 의견 주시면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네. 저도
선생님 같이 둘이서 했지만 이제 서로 우리가 그동안에 서로 다른 네. 연구로 진행을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기도 했는데 예 좋은 시간이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했던 부분을 조금 더 반영해서 네. 어쨌든 양성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수행 네네. 평가라는 측면에서 같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으면 네. 저도 해서 하나로 완성되면 세종학당을 위한 채점자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되기를 네.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